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.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. 코비의 TV입니다. 여러분들 중에 혹시 혼자서 자취하시는 분들 계시나요? 그런 분들이시라면 오늘 이야기 조금 더 몰입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 주제가 바로 자취방과 얽힌 이야기인데요. 코비의 TV 구독자 떡보님께서 제보해주신 실제 사연입니다.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자취를 하게 된 석촌동 빌라에서 겪었던 귀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때는 2009년 10월, 지금 이맘때였습니다. 직장을 서울로 잡기 위해서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고 얼마 안 있어서 곧 1차 면접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. 연락이 온 회사의 지역은 명동. 아무리 면접에 합격하더라도 경기도에서 명동까지 출퇴근을 하기에는 편도로만 2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. 지금은 지하철이 개통돼서 서울 어디든 편하게 나갈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배차 간격이 아주 긴 광역버스 외에는 서울로 나가기가 많이 불편한 때였습니다. 그래도 일단 면접이라도 보자는 생각으로 면접에 임했고 면접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.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면접관한테는 일주일 안에 서울로 이사 올 계획이라고 그렇게 거짓말까지 해버렸습니다. 면접관은 아직 구인 기간이 남았으니까 서울로 이사 오고 나서 다시 한번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. 저는 왠지 꼭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해외에 계신 아버지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. 여보세요? 아빠. 나 방금 면접 봤는데 서울에 있는 회사 합격했어. 명동인데 나 이 회사 진짜 다니고 싶어. 그래서 그런데 나 서울에 자취하면 안 될까? 아버지는 저녁에 다시 전화 주겠다고 하시면서 걱정스러운 음성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.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누나가 할 얘기가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꺼냈어요. 야, 떡보야. 아빠가 너 서울에 집 얻어주래. 방금 통화했는데 너무 멀리는 안 되고 잠실 쪽으로 같이 원룸 보러 가서 계약하고 오래.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신이 났어요. 태어나 처음으로 자취를 하게 된다는 기쁨과 서울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. 그 다음 날부터는 누나와 함께 잠실 근처의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.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이렇게 비싼 동네였구나 하는 걸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. 아버지께서 지원해주신 돈으로 잠실에서 원룸을 구하기란 택도 없었습니다. 그렇다고 고시텔 같은 곳에선 살고 싶지 않아서 잠실에서 조금 더 떨어진 석촌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. 그래도 석촌동은 낡고 오래된 빌라가 많은 지역이라 원룸도 여럿 있었습니다. 하지만 보증금이 낮으면 월세가 너무 높고 또 월세가 낮으면 보증금이 너무 높았어요. 그러다 부동산에서 좀 작은 원룸 있는데 보실 거냐 해서 저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. 그렇게 보러 갔던 곳이 지하도 1층도 아닌 반지층 6평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원룸이었습니다.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방이었기 때문에 즉시 입주도 가능했고 또 같은 건물 3층에 집 주인분께서 살고 계셔서 안심도 됐습니다. 직장 때문에 혼자 살 거라고 하니까 집주인분께서 월세도 5만 원이나 깎아주시겠다고 하셔서 누나랑 상의 끝에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. 집의 컨디션이 도배와 장판은 그렇게 낡아 보이지 않아서 바로 다음 날부터 누나 차로 얼마 되지 않는 짐을 하나하나 날랐습니다. 이사는 이틀 만에 끝났고 이 원룸에서 생애 첫 자취 생활의 첫날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.
이것저것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새벽 1시가 훌쩍 넘어서 잠을 청하게 되었고, 가을 새벽의 찬바람이 낡은 창문을 핥히고 가는 소리만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. 이 원룸의 구조는 긴 직사각형 모양의 구조였습니다. 그래서 좁은 쪽면에 큰 창문이 하나 있었고, 그 앞에 컴퓨터 책상을 두고 창문 쪽으로 머리를 둔 상태로 누우면 방이 거의 꽉 차는 상태가 되었습니다. 그 창문 뒤로는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전혀 없도록 벽돌로 높게 벽이 세워져 있었고, 창문 안으로는 한낮에도 조금의 햇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. 그래서 낮에도 방 불을 켜고 있어야 할 정도로 아주 어두웠고, 불만 끄면 암흑으로 변하는 그런 원룸이었습니다. 밖에서는 고양이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이렇게 가까이에서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건 처음이었는데 정말 발끝에서부터 소름이 올라오더라고요. 그렇게 살짝 잠이 든 상태에서 창문 쪽을 확인하기 위해 턱만 살짝 들어서 눈을 뜨려고 하는 그 순간 가위에 눌려버리고 말았습니다. 저는 분명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는 눈을 뜬 채로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잠시 뒤에 귀에서 찡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창문에 커다란 그림자가 비추었습니다. 저는 눈을 감지도 움직이지도 못한 채 누워서 턱을 든 상태로 창문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. 창문을 뒤덮을 정도로 그 큰 그림자가 점차 작아지더니 사람이 서 있는 형상으로 변해서 마치 방 안에 저를 바라보듯 뚜렷한 검은 그림자가 창문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. 분명 눈도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였지만 마치 저랑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. 저는 눈에 파르르 경련이 올 정도로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 이 가위에서 풀려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. 하지만 가위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식은땀이 제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. 그러다 갑자기 얼굴 그림자가 아래로 한순간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. 얼마나 무서웠던지 손톱으로 벽을 치면서 가위에서 풀려났습니다. 그때가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불을 다 켜고 아침까지 지새운 다음에 오후 1시가 넘어서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. 그때부터 몸이 으슬거리면서 감기 몸살이 왔고 며칠간을 고생을 하다가 다시 회복했을 무렵 면접에서 합격한 그 회사에서 다시 출근 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와서 저는 그토록 원하던 서울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첫날부터 크게 가위에 눌린 저는 이 원룸의 지방령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기싸움에 결코 질 수 없었습니다. 하지만 그 후로도 저는 지독한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. 이가 썩어서 다 빠지는 꿈,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와서 당장 이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는 꿈, 친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꿈, 창문 밖에서 여자가 미친 듯이 웃는 듯한 형상, 현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웃는 여자, 자고 있을 때 여자가 제 귀에 대고 야! 하고 소리 지르는 꿈. 진짜 제정신으론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. 그렇게 하루하루 지쳐가며 5개월이란 시간이 흘렀고 꽃샘추위가 심했던 3월의 어느 날 밤 또다시 꿈을 하나 꾸게 되었습니다. 제 원룸 화장실에서 피인지 모를 검붉은 물이 흘러넘쳐서 방까지 차오르는 꿈이었습니다. 너무 생생한 꿈에 손으로 방바닥을 만지면서 막 일어났어요. 그 꿈을 뒤로하고 여느 날과 같이 회사로 출근을 했고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왔을 땐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. 보일러는 누수로 인해 멈춰 있었고 싱크대 아래 하수관에서는 하수가 역류해서 온 집안 전체가 그 오물로 뒤범벅이 돼 있었어요.
뭐 이불이라든지 살림살이 전부 다요. 보일러가 안 돌아가니까 넘친 오물에는 살얼음이 얼어 있었고, 콘센트가 젖어 차단기가 내려가니까 방에 불도 들어오지 않고, 핸드폰 플래시로만 이 모든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. 얼마나 억울하고 짜증나고 서럽던지 말입니다. 당장 집주인한테 올라가서 내려와서 우리 집 좀 봐라 하고 보여주게 되었고, 집주인은 다음날 고쳐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엉망이 되어버린 방에서 아무리 보수를 한다 할지라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방 빼겠다고 당장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. 그러자 계약 기간은 1년이라면서 어떻게든 월세를 더 받아보겠다는 그 심보가 너무 괘씸하게 느껴져가지고 계약서상에 있던 건물 등기부등본을 내밀면서 여기 불법 용도 변경한 내용을 알고 있다, 법원 가고 싶냐, 막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. 제가 입주한 원룸이 원래 사람이 주거하는 곳이 아니라 주차 경비실 겸 창고였는데 이를 월세를 받으려고 불법 개조해가지고 원룸으로 꾸민 거였습니다. 이 집을 계약했을 때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1년만 버티다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갈 계획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왜 매일 밤 귀신들이 그렇게 저를 괴롭혔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. 왜 이 집에서 그토록 내보내려고 한 것인지요. 하마터면 자고 있을 때 물이 넘치고 누전이 되었다면 감전사 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. 집주인은 혼자 중얼대더니 3일 후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더라고요. 그 집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건 컴퓨터 한 대 뿐이었습니다. 그리고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 사장님이 제 사정을 알고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원룸을 소개해 주셔서 바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. 저에게 온갖 악몽으로 다가왔던 귀신들, 꼭 나쁘게만 생각되지는 않더라고요. 절 지켜주기 위해서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난 저의 수호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새로 이사한 신수동 근처에서 배드민턴 운동을 시작했는데, 그곳에서 이 원룸을 소개해 주신 부동산 사장님을 반년 만에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드렸어요. 그런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어두운 표정으로 하시는 말씀이, 그 집주인 어르신, 아저씨 이사하고 2달 있다가 돌아가셨어.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. 지금 그 3층에 집주인 아주머니랑 딸내미 둘이 살아. 2층에 살던 부부도 자꾸 1층에서 뭔 소리가 난다고 그러더니 그대로 방을 빼버렸어. 빌라 자체를 통으로 내놨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네. 에휴, 흉물이야 흉물. 과연 그 집 터의 문제였을까요? 아니면 그 아저씨가 쌓은 업이 문제였을까요? 여기까지 제가 겪었던 최악의 원룸 이야기였습니다.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여기 보이시는 메일 주소,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연 외에도 괴담 속으로 장소 있죠. 뭐 폐가라든지 흉가라든지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런 괴담 속의 장소나 아니면 무서운 장소 얼마든지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코린 여러분들 모두 좋은 밤, 좋은 아침 되세요. 감사합니다.